더불어민주당 이 공천이 진행될수록 이재명 대표와 친문계 사이의 대립의 골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관리해야 될 선관위원장, 이번에 새롭게 선임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네. 언론에서는 민주당 공천 갈등이 심하다,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언론이 이거 과하게 해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의 진단이 맞는 겁니까? 갈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 갈등이라는 거는 개개 의원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공천 작업과 관련된 갈등일 거고요. 예. 그러나 심리적 분당 상태다. 글쎄 분당 한 분이 나가서도 탈당이라고 표현하고 예. 어떤 정도의 규모가 돼야지 그것이 분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요,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원래 최근에 이재명 대표 현안에 대해서 백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이 많지 않았는데 어제 네. 이제 이례적으로 많은 말을 쏟아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공천 내용 관련해서 조용한 변화라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공천 갈등 이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던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얘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예. 이제 후보들을 내는 이제 공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것을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시스템 공천의 축은 그 일반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그 공천이 있고 또 전략 공천이라는 게 있죠. 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경선이 있는 거고 경선을 공정에 치러야 되는 또 선거 관리라는 게 있긴 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천의 결과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평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이 민주주의를 가장 지향하는 정당이고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데 있어서 공천의 원칙들, 철학들 또 전략공관위원회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준들, 원칙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들 중에서요, 네. 의원님,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인 게 맞긴 한데 그런데 공천에 불만이 있어서 탈당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좀 나오면 원래 당대표가 좀 수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좀 만류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그동안의 정치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이 얘기는 나가려면 나가세요. 이런 뜻으로 이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를 이렇게 유도하지 마시고 예. 저 방송 섭외가 온 거는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맡게 되면서 예. 소위 선거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자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물으려고 지금 저 방송 섭외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질문 당연히 예. 드리죠. 예. 네, 그러나 지금 이 현재의 민주당의 공천이라는 것이 공천 작업이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예. 그것은 불과 한 달 전후의 과정일 텐데요. 그것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직 남아 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민주당의 이번 공천의 철학 예. 그리고 가치라는 것이 지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민주당에 가해졌던 또 이재명 대표에 가해졌던 소위 사법살인에 가까운 소위 검찰 독재 정치 탄압이라는 것 제가 거기 위원장도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반발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그 지역에도 자유롭게 경쟁을 하자라고 하는 예. 생각이 다른 지향이 다른 그러나 전체적인 민주당 안의 틀 안에서 경쟁을 하자라는 것이 이미 길게는 한 2년 가까이 예. 짧게는 1년 수개월 동안 그러나 진행되어 온 결과를 담은 속에서의 그러한 지금 공천이지 예. 이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번개처럼 아하. 이렇게 만들어낸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탈당도 자유다, 입당도 자유다 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 그동안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경쟁 구도가 생겼고 그 경쟁의 구도라는 거는 제가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지금 경제 폭망을 일으키고 민생이 위기에 왔는데 그 이전에 민주주의 위기, 그중에 특히 오로지 검찰 친윤 검사들을 앞세워서 소위 검찰 독재와 야당 탄압만을 일삼는 그러한 검찰 독재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열심히 싸웠느냐, 열심히 싸울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관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번 민주당 공천의 목적은 그 윤석열 정부와 가장 잘 싸우기 위한 공천이지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사당화 이게 목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의 요소들이 있겠으나 그것은 제가 다 속속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하는 그런 점을 정말 치열하게 잘 지적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의원님 요새 가장 크게 이제 좀 그 관심을 끌었던 게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잖아요. 물론 뭐 의원님은 관여가 안 하셨지만 선거관리위원장이시 전략 공관인 아니시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경선에서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일종의 전략 공천에서 배제가 된 거거든요. 이건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역시 시대 정신을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뭐 그저께도 방송에 나가서 당의 어떤 그 대안적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호소도 드렸는데 지금 전략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중성동이죠. 그 지역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나는 계속 선거운동하겠다. 그 지역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도 했죠. 꼭 이래야만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거꾸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꼭 이러셔야만 되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중성동을 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 것은 맞지만 연고가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일이고 반드시 이 지역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이 시대 정신인가? 그 시대 정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폭망, 민생 실종, 민주주의 후퇴, 검찰 독재, 또 안보 위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심판해 달라는 것이 시대 정신인데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지역에 나오면 시대 정신이 맞는 것이고 안 나오면 안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의원님,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떻게 하는 게 당도 살고 임종석 전 실장도 살고 이재명 대표도 살고 그런 방법이라고 보세요? 제가 관여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당에서 어떠한 제안들이 특히 전략공관위원장의 제안이 있었다라는 직접적인 그 안규백 위원장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뭐 언론에는 송파 감 얘기가 나오긴 했죠. 그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어도 이번 공천 작업을 하는 저 당의 방침에 전 수용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당의 민주당파는 험지 출마론 이걸 받아들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또 제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임종석 실장이 가지는 좀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지 단순히 임종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친명대 친문 뭐 이렇게까지 확전이 되는 것 같은데 어제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홍영표 의원이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당내에서 지금 친명계와 친문계에 관해 이 충돌이 있는 거요? 좀 언론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친명 친문으로 나누는 그럴 이분법적 구도도 옳지 않고요.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고 최초의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민정수석이고 저는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법무비서관이었습니다.
예. 그분과 생각을 달리한 적이 없고요. 그러면 저는 뭐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예, 뭐 경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받았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럼 친문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임종석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과연 그것이 친문의 정확한 상징이냐. 소위 말하는 친문의 가치라는 것이 자리를 어떻게 했고 안 했고로 친문의 가치 지향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께 들은 말씀 중에는 네. 현재 친명으로 언론에서 분류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고 또 같이 일했던 또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친문이 아닌가요? 지금 공천받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징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의원님, 우리 언론 보도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달 전인가요? 이재명 대표와의 양산 회동에서 특별히 임종석 전 실장을 부탁했다고 하고 이해찬 전 총리도 이 명문정당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배제되고 지금 당의 분란이 좀 커지면 이게 당의 원팀이 돼서 총선을 치르는데 방해가 되진 않겠습니까? 두 분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들은 아닌 거고 다 전원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나오는 보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원이라 할지라도 두 분께서 어느 정도의 강도와 의미를 갖고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공천 국면에 당이 어쨌든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하는 과정에서 지금 두 분의 전직 대통령님 또 전직 당대표를 하신 분, 총리를 하신 분, 이 두 분의 그 어떤 생각들 또는 뭐 어떤 주문들이 있었다면 그것의 구체적이고 어떤 정확한 강도 그리고 의미 이런까지 다 감안한 평가를 해야 되지 그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 두 분의 의사로 아주 명확하게 딱 그 규정하고 그걸 전제로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원님, 서른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서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전까지는 나서진 않을 건데 총선이 민주당의 결과가 안 좋고 총선 이후에 당이 혼란스럽게 되면 그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움직여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역시 전 대통령 마찬가지로 서른 의원님의 입장과 서른 의원님이 취해왔던 과정. 저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작년 넘어서 재작년 10월부터 해왔으니까 꽤 오래됐지요. 제가 그리고 공개적이고 뭐 우리 김태현 정치쇼에서도 수많은 출연을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하고 서른 의원님의 생각은 달랐죠. 같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또 아주 가까이 앉아 있고 제가 뭐 늘 인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의총에서 제가 공식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 또는 비공식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과 서른 의원님의 또 공식적인 발언 그러면 서른 의원님은 워낙 뭐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다릅니다. 이 시국을 규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다른 입장과 지금 지난 1년 이상의 그러한 속에서 지금 어떤 대통령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자체도 역시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제가 어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의원님, 이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친문계 의원 5명에서 10명의 탈당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것도 역시 추정에 불과하고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공천 작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행동화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그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죠. 뭐 네가 당해봐라 이렇게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말씀을 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대정신 현재의 담론이 뭐냐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 뭐냐 이것이 친명 사당화가 아니라 지금 전대미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후퇴를 또 민생의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 시작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홍은표 의원을 비롯한 친문계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이 확실히 보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목 나가게 잡고 달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겁니까? 역시 가정의 전제를 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 또 그때 되면 그때 맞는 또 뭐 처방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중간에 네. 맡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이 경선 과정에 이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사퇴한 거거든요. 네. 지금 비명계 쪽에서는 경선이 불공정하다, 여론조사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수습이 좀 되시겠어요? 저도 갑작스럽게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투입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좀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만 예. 당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전임 위원장 시절의 예. 일인데 당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지금 그 부분을 감찰을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